동부통일 기술사 135의 3대시 5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호 문제는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접지 시공 방법하고 낙뢰 보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쉽죠. 이거는 뭐 전형적인 서술형 문제죠. 근데 이제 기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접지 시공 방법, 그 다음에 낙뢰 보호 대책, 이렇게 문제를 전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 개념으로는 이 접지 왜 하는지, 그쵸? 그 다음에 정보통신 접지는 일반적인 접지하고 좀 다른 목적이 하나 있죠? 자, 일단 접지는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예, 안전이죠. 낙뢰나 아니면 다른 그 정기적인 충격에 의해서 인명이나 설비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접지의 목적이죠. 그쵸? 그런데 정보통신 설비는 거기 하나 더 추가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방금 고기 이야기 한 거고요. 예, 요 부분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접지의 목적은 보면 인명 보호하고요, 시설물 보호하고, 그쵸? 시스템 보호하고, 예, 영향을 그러니까 이렇게 인명하고 설비에 대한 보호인데 기능 확보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안정적 동작, 신뢰성 확보예요. 접지한다고 해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니까 고전압에 갑자기 흐르고 낙뢰가 흘러가지고는 고장하면은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거와 보면 다른 거죠. 예. 정보통신 설비의 안정적 동작, 전기 설비 같은 것들이 이제 접지 같은 거 했을 때 안정적 동작 그런 표현은 잘 없어요. 근데 정보통신 설비에는 신뢰성, 안정적 동작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돼. 왜 그런가요? 네. 저전압을 쓰기 때문에. 네. 뭐 전기 같은 경우에는 넘만 볼트가 있고 200 낮아봤자 220 볼트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보통신 설비는 어떻죠? 5 볼트, 12 볼트. 예. 호레 주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그널들을 처리하잖아요. 저전압이잖아.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그래서 전위를 0으로 유지해주면서 그 다음에 시스템마다 떨어져 있는데 각 시스템마다 동일한 전위를 기반으로 해서 저전압을 쓰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하나 더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인명보호하고 장비보호도 있지만 그게 안정적 동작과 신뢰성 확보, 저전압을 쓰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 적지의 목적은 그래서 정보통신 설비의 접지의 목적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설명은 많이 되어 있는데 인명과 장비 보호, 남내로부터 고전압으로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비의 안정성과 신뢰성 있는 봉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접지를 어떻게 시공하느냐,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이 사실은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축물이기 때문에 특고압이나 고압이나 그 다음에 비례연리 같은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각각 이렇게 하나씩 뭐 무지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걸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접지하는 걸 독립착지라고 이야기하죠. 개별 접지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계통, 전기계통, 특고압하고 고압하고 차하고 같은 전기계통이잖아요. 얘들은 하나모, 그리고 계통이 다른 피례설비나 통일설비는 따로 해주는 걸 보고 분봉접지라고 합니다. 알 필요 없어. 전부 다 그냥 하나로 묶어. 이런 걸 보고 통합접지라고 이야기하죠. 네. 건축물의 접지의 시공 방법은요. 시고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죠? 접지장을 최소화해주기 위해서 파양의 조건, 접지시설과 대지의 접속, 접지시설의
효율의 장기 안정성 같은 것들을 확인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지장 촉청하죠? 이것 때문에 뭘 합니까? 접시장 계속 측정해 주잖아요. 네. 그 다음에 방금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네요. 접시시장하기 전에 대지의 저항을 측정해 줘야 됩니다. 매 토양의 질이나 토양의 습도, 이온화되는 물질 함유량, 계절에 따라서 대지 자체가 갖는 저항이 달라진다. 그래서 측정하는 방식은 랭어의 사정구법. 그렇죠? 그 다음에 이웃거리가 좀 있어야 돼요. 송배전이 존재할 때 경로를 좀 변동해 줘야 되고요. 전력선 접지와 통신시설 접지는 충분히 이객해서 양도록 해줘야 되고, 케이블 접속점의 여수축관 등 내압이 높은 곳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되고요. 매설지선은 꼭 퍼져내줘야 됩니다. 이 시공법모를 보면 이렇게 접지봉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환영매설법,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는 접지를 시공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병렬매설법이 있고요. 매설지선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항형이 있죠. 메시형. 그 다음에 보링법이 있고 판정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접지를 다 구성해주고 난 다음에 요게요. 접지망을 만드는 거죠. 요런 방식으로 접지망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쵸? 접지망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설비를 이렇게 연결해 준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내보호 대책, 낙내보호 대책은 낙내가 생겼을 때 마찬가지 인명하고 장비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념론을 이렇게 그림은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인 보호 대책으로 보면 긴 접지장과 접지 설계, 접지 자재, 접지 공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부통신 설비는 심호, 배공, 그 다음에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거에 대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지전도율을 측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지장 축정용 단잠 설계하고 시공해줘야 됩니다. 접지장은 시공한 접지가 계속 유효한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되면 필요하다. 내부 직성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물리적 강도도 충분해야 되고. 그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낙내하고 통신설비는 일정 거리가 이역돼야 된다. 당연히 폭발화재 위험성이 있는 피해 설치해야.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동결심도 얼지 않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75cm 이상 시공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지켜야 됩니다. 통신 설비별로 보호 대책은요. 인입 설비는 피리탄 기반으로 정해주면 되고요. 안테나는 페리침, 안테나 설비, 그렇죠? 그다음 내부 배선 같은 경우에는 각 케이블 타입별로 실드 케이블 정해주면 되고, 주요 통신 설비나 전원 같은 것들은 서지 프로텍터 다뤄주셔야 되고, 통합 접시 사용과 중요 시설면은 EEB 방어 설비를 정해줘야 된다. 이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접지장 측정하는 거는 저희가 그 다음에 클램퍼 미터가 있다. 접지를 측정하는 방법. 자, 저항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항 측정,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죠.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대지 저항을 측정하는 거. 우리가 통신 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데 안정적인 긴 운영을 하기 위해서 특정 통신 설비 특징에 따라서 15ohm이나 100ohm의 잡지를 해준다고 했는데, 당이 가지고 있는 대지 저항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게 접지를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지 저항을 수정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접지를 해놓고 이 접지가 아까 15ohm이랑 100ohm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체크해주기 위해서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데, 거기에 전이가압봉하고 플랫폼 미터비 있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번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